경복궁 예터의 밤기운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2월 열흘, 한양은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텅 비어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막사 안에 피워놓은 화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고 나는 그 흔들리는 붉은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불길이 타오를 때마다 막사한 그림자들이 벽에서 일렁였다. 마치 귀신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귀신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영변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황주 신교에서 베어낸 관군들의 목, 마탄에서 쓰러뜨린 이중로와 이성보, 그들도 모두 조선의 신하였고 나와 같은 편이었던 자들이었다. 손을 펴보았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칼자루를 쥔 세월이 만든 굳은 살이 손바닥을 덮고 있었다. 이 손으로 광해군을 몰아냈고 능양군을 왕으로 만들었으며 이제는 그 왕을 공주로 내쫓았다. 이틀 전 한양에 입성했을 때의 함성이 아직도 귓전에 맴돌았다. 12,000의 병력을 이끌고 영변에서 출발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다. 황주 신교에서 관군을 대파하고 마탄에서 또 한 번 승리했으며 임진강을 건넜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이었다. 흥안군을 왕으로 세웠고 농공행상을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너무나 순조로웠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막사 밖에서 항해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130명의 항해병, 그들은 내 선봉이자 심장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남은 일본인 출신 전사들, 조총을 다루는 솜씨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백병전에서의 담력이 남달랐다. 수십 년간 전국시대를 거쳐 온 자들답게 그들의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익숙함이 서려 있었다. 대감. 한명년의 목소리였다. 그가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작전에 능한 그는 내가 거병할 때 함께한 동지였다. 구성부사였던 그를 압송 중이던 관군에게서 빼앗아 내 곁에 두었다. 그의 전술적 식견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한양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잠이 오지 않으시오? 자네도 그러한가? 한명년이 화로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다. 막사 밖에서는 순찰 도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장만의 군대가 무학세 쪽으로 진을 쳤다는 정보가 확실하오. 확실합니다. 척후가 방금 전 보고했습니다. 지형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왕세, 지금은 안현이라 부르는 그곳, 한양에서 서북쪽으로 나가는 요지였다. 장만이 그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우리를 포위하겠다는 뜻이었다. 병력은? 각지에서 모인 관군 연합군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우리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명년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병력은 한양 입성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김효신은 투항했고 한명년의 옛 부하들도 떨어져 나갔다. 중군 이윤석까지 병력을 이끌고 이탈했다. 승승장구할 때는 함께했던 자들이 조금만 위험의 기미가 보이면 등을 돌렸다. 이괄이 꽹과리라 했지. 내가 중얼거렸다. 한명년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만이 볼만이고 이괄이 꽹과리, 백성들 사이에 도는 말이라더군. 장만은 진짜 백이고 나는 요란하기만 한 꽹과리라는 뜻이겠지. 대감, 그런 헛소문에. 헛소문이 아니네. 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거친 수염이 손바닥에 걸렸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세수를 했던가. 김유가 날 2등 공신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참았네. 나 혼자만의 억울함이라 여기고 견뎠지. 한성 판윤이라는 자리를 주었을 때도 감사히 받았네. 그리고 평안명사 겸 부원수로 영변에 갔을 때도 나는 최선을 다했네. 성책을 보수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북방을 지키는 일에 혼신을 다했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한명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날 영모로 몰았네. 내 아들 이전이를 잡으러 금부도사를 보냈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 영모에 누명을 쓰고 죽느냐 아니면 직접 거병하여 이 부당함을 바로잡느냐. 대감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이라. 나는 다시 불을 바라보았다. 올바른 선택. 과연 그러한가? 인조 반정 때 내가 선봉에 섰다. 김유와 이기가 주저할 때 반정군을 이끌고 광해군을 몰아냈다. 능양군을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농공행상에서는 뒤로 밀려났다. 막사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급한 발소리였다. 잠시 후 척후가 들어왔다. 보고드립니다. 관군의 진영에서 횃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병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 한명년이 눈을 마주쳤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 한양에 머물수록 관군은 더 많이 모여들 것이고
우리 병력은 더 줄어들 것이었다. 내일 새벽에 선제 공격을 하겠네. 한명년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형이 불리합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여기에 앉아서 포위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두 길로 나누어 우회하여 포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만이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정면 공격은 불리했다. 우회하여 양측에서 협공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었다. 항해병을 앞세우겠네. 그들의 조총 사격으로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뒤이어 보병이 돌격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척후가 물러갔고 한명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이라도 쉬십시오, 대감.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한명년이 나간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막사안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1623년 인조반정의 그날 밤 김자점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들 우왕좌왕했다. 그때 내가 나섰다. 반정군을 이끌고 궁궐로 향했다. 광해군의 군대와 맞섰다. 칼을 휘둘렀고 피를 흘렸다. 그리고 승리했다. 그런데 그 공로는 어디로 갔는가? 김유는 1등 공신이 되었고 나는 2등이었다. 심지어 이기가 내 공을 인정하며 거들었지만 김유의 고집으로 바뀌지 않았다. 밖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갑옷 앞에 섰다. 검은 칠을 한 가죽 찰갑이었다. 피갑, 여러 겹의 가죽을 엮어 만든 것으로 철갑만큼 무겁지는 않지만 화살과 칼날을 막기에는 충분했다. 갑옷을 입기 전 먼저 안에 받침옷을 입었다. 갑저고리라 부르는 두툼한 옷이었다. 몸에 걸치자 무게가 느껴졌다. 그 위에 갑옷을 걸쳤다. 검은 칠을 한 가죽 찰갑, 피갑이었다. 여러 겹의 가죽을 타원형으로 자르고 그것들을 사슴가죽 끈으로 엮어 만든 것이었다. 철갑만큼 무겁지는 않았지만 화살과 칼날을 막기에는 충분했다. 가죽끈으로 갑옷 앞을 묶었다. 끈을 당길 때마다 가죽이 삐걱거렸다. 오래된 갑옷이었다. 임진왜란 때부터 입어온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전장을 함께했던가. 이 갑옷과 함께 왜군과 싸웠고 여진족과 맞섰으며 이제는 같은 조선군과 싸우려 하고 있었다. 팔을 끼우고 어깨 부분을 조절했다. 갑옷이 몸에 딱 맞게 조여졌다.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익숙한 무게였다. 전장의 무게였다. 죽음의 무게였다. 투구를 집어들었다. 첨주형 투구였다. 쇠로 만든 뾰족한 형태의 투구에 볼가리개가 달려 있었다. 볼가리개는 쇠비늘을 엮어 만든 것으로 턱과 뺨을 보호해 주었다. 뒷가리개도 있어서 목덜미를 가렸다. 투구를 머리에 썼다. 무게가 목을 눌렀다. 턱끈을 묶었다. 시야가 좁아졌다. 세상이 투구의 틈 사이로만 보였다. 이 좁은 시야로 전장을 누볐다. 적의 칼날을 피하고 적의 목을 베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칼을 찼다. 환도였다. 손잡이를 쥐어보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 칼로 얼마나 많은 적을 베었던가. 인조반정 때 황주에서 마탄에서 칼날에는 작은 홈들이 패여 있었다. 뼈를 베면서 생긴 자국들이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었다. 허리에는 단검도 차고 화살통을 메었다. 활도 챙겼다. 비록 말 위에서 칼로 싸우는 것을 주로 하지만 활도 필요했다. 적장을 저격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다. 막사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밤이 가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새벽이 희망의 새벽이 될지 죽음의 새벽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막사 밖으로 나왔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병사들이 이미 갑옷을 입고 대열을 갖추고 있었다. 항해병들은 따로 모여 있었다. 그들은 검은색 갑옷을 입고 조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조총의 총열이 새벽빛에 차갑게 빛났다. 한명년이 다가왔다. 그도 완전 무장을 했다. 철제 두정갑을 입고 있었는데 겉감은 붉은색이었고 황동 몸머리들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었다. 준비되었습니까? 그렇네. 병력 배치는? 항해병 130명을 선봉으로 좌군 3천, 우군 3천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비대천은 후방에 두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체 병력이 7천이 조금 넘었다. 한양 입성 때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말에 올랐다. 검은 말이었다. 고삐를 잡으니 말이 고개를 들며 콧김을 뿜었다. 흰 입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출발하겠네. 명령이 떨어지자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둥. 둔탁하고 무겁게 울리는 북소리. 그 소리에 맞춰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양 거리는 썰렁했다.
백성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우리가 입성했을 때 각처에 방을 붙여 생업에 충실하라 했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반란군을 환영하는 백성은 없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저몄다. 나는 백성들을 위해 거병한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를 역모로 몰아간 간신배들을 응징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무악새로 가는 길은 좁았다. 산세가 험했다. 좌우에 언덕이 솟아있고 그 사이로 길이 나 있었다. 이런 지형에서 고지를 선점한 적과 싸운다는 것은 불리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돌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2월 열하룻날 아침이었다. 차가운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췄다. 그리고 저 멀리 관군의 진영이 보였다.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깃발들, 장만의 군대였다. 정충신의 군대였다. 남이응의 군대였다. 각지에서 모인 관군 연합군이었다. 저들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한명년이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배는 되어 보였다. 양측에서 협공하겠네. 좌군은 서쪽으로 우회하고 우군은 동쪽으로 우회하라. 항해병은 나와 함께 중앙을 맡겠네. 명령이 전달되었다. 병사들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어딘가 어색했다. 훈련된 군대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급조된 반란군이었다. 영변에서 모은 병사들, 도중에 합류한 자들, 투항한 관군들, 그들은 하나의 군대가 아니었다. 관군 진영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그들도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나팔 소리가 들렸다. 높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항해병, 앞으로. 내가 소리쳤다. 항해병들이 앞으로 나섰다. 130명. 검은 갑옷을 입은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일사란하게 움직였다. 조총을 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거리가 좁혀졌다. 100보, 90보, 80보. 관군의 궁수들이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나는 손을 들어 멈춤을 명령했다. 조총 준비. 항해병들이 조총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화승에 불을 붙이고 총을 어깨에 걸쳤다. 아니, 정확히는 어깨가 아니라 뺨에 총 손잡이를 댔다. 조총은 개머리판이 짧아 어깨 견착이 불가능했다. 발사. 탕, 탕탕탕. 조총 소리가 아침 공기를 찢었다. 굉음이 산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귀가 먹먹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황과 초석이 타는 냄새, 전장의 냄새였다. 연기 너머로 관군 진영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조총알이 명중한 것이었다. 50보 거리였다. 조총의 유효 사거리 아니었다. 항해병들의 조준은 정확했다. 수십 년간 전국 시대를 거쳐온 그들에게 조총은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관군의 화살이 날아왔다. 휙휙 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르는 화살들. 하늘이 검게 변할 정도로 많은 화살이었다. 나는 방패를 들어 올렸다. 화살이 방패에 박혔다. 탁탁탁. 빗소리 같은 둔탁한 소리였다. 방패가 떨렸다. 화살의 힘이 팔로 전해졌다. 옆에서 비명이 들렸다. 병사 하나가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화살이 목을 관통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붉은 피가 눈앞의 땅을 적셨다. 따뜻한 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다. 재장전, 빨리. 항해병들이 능숙하게 재장전을 했다. 화약통에서 정량의 화약을 꺼내 총구에 붓고 탄환을 넣고 격발장치를 당겼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30초, 아니 40초는 걸렸다. 그 사이에 관군의 화살이 계속 날아왔다. 항해병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돌격. 나는 말을 몰았다. 말발굽이 땅을 박찼다. 쿵쿵쿵 무겁고 빠른 소리였다. 항해병 뒤로 보병들이 따라왔다. 함성을 지르며 달렸다. 수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공기를 진동시켰다. 땅이 울렸다. 수천의 발소리가 하나가 되어 대지를 흔들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운 2월의 바람이었다. 투구 속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귀가 시렸다. 손도 시렸다. 하지만 몸은 뜨거웠다. 피가 끓어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관군의 진영이 보였다. 창을 든 병사들이 앞줄에 서 있었다. 긴 창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마치 쇠로 만든 숲 같았다. 그 뒤로 궁수들이 있었고 또 그 뒤로 조총수들이 있었다. 정충신의 깃발이 보였다.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쓴 깃발이었다. 임경업의 깃발도 보였다. 거리가 좁혀졌다. 50보, 40보. 관군의 조총수들이 보였다. 검은색 협수를 입고 전립을 쓴 그들도 조총을 들어 올렸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도 조총을 보유하게 되었다.
항해득에서 기술을 배웠고 훈련 도감에서 양성한 조총수들이었다. 탕, 탕탕. 관군의 조총이 불을 뿜었다. 화염이 총구에서 튀어나왔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옆에서 비명이 들렸다. 항해병 한 명이 쓰러졌다. 조총알이 목을 관통한 것이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뜨거운 피였다. 그 피가 내 갑옷에 뿌려졌다. 얼굴에도 튀었다. 짠맛과 쇠맛이 입술에 닿았다. 계속 전진. 거리가 더 좁혀졌다. 이제 서로의 얼굴이 보일 정도였다. 관군 병사들의 눈이 보였다. 그 눈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창을 놓지는 않았다. 그들도 군인이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칼을 뽑았다. 환도가 칼집에서 빠져나오며 쇳소리를 냈다. 찌, 날카로운 소리였다. 햇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칼날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투구를 쓴 무사의 모습. 하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다. 돌격. 말에 박차를 가했다. 말이 속도를 높였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투구 사이로 보이는 세상이 빠르게 움직였다. 땅이 뒤로 흘러갔다. 하늘이 흔들렸다. 관군 진영과 충돌했다. 쾅, 말과 창병들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창이 날아왔다. 햇빛에 반짝이는 창끝이 내 가슴을 향했다. 나는 몸을 숙였다. 창끝이 투구를 스쳤다. 쇳소리가 났다. 차가운 감촉이었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였다. 조금만 늦었어도 목이 관통되었을 것이었다. 말이 앞다리를 들어올렸다. 말의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다. 히잉. 관군 병사 하나가 말발굽에 짓밟혔다. 두개골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둔탁하고 역겨운 소리였다. 피와 내수가 튀어 땅을 적셨다. 칼을 휘둘렀다. 적병의 어깨에 칼날이 파고들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딱하고 건조한 소리였다. 피가 튀었다. 따뜻한 피였다.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피가 내 얼굴에 뿌려졌다. 눈에도 들어갔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피가 묻어났다. 적병이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손으로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다. 젊은 병사였다. 20살도 되지 않아 보였다. 칼을 다시 휘둘렀다. 목을 베었다. 칼날이 목뼈를 갈랐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떨어졌다. 목에서 피가 솟구쳤다. 붉은 분수였다. 몸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땅에 쓰러진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멈췄다. 주변이 아수라장이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함성, 말의 울음소리, 쇠가 쇠를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 살이 찢어지는 소리, 뼈가 부서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왔다. 땅에는 쓰러진 병사들이 널려 있었다. 우리 병사도 관군도 구별이 가지 않았다. 모두 피투성이었다. 죽은 자, 죽어가는 자, 다친 자, 피가 땅을 적셨다. 흙과 피가 섞여 진흙이 되었다. 붉은 진흙이었다. 말발굽이 그 진흙을 밟았다. 질퍽거렸다. 다친 병사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어뒀다.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를 도울 여유가 없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항해병들이 조총을 내려놓고 칼을 뽑았다. 그들의 검술은 달랐다. 조선의 검술과는 다른 일본식 검술이었다. 낮은 자세에서 빠르게 베는 기술. 한 손으로 칼을 잡고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낮춰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빠르게 베었다. 칼날이 번쩍였다. 적병이 쓰러졌다. 한 항해병이 관군병사 셋과 맞섰다. 창셋이 그를 향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칼을 휘둘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개의 창끝을 모두 쳐냈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들었다. 칼이 번쩍였다. 한 병사의 목이 떨어졌다. 다시 칼을 휘둘렀다. 또 한 병사가 쓰러졌다. 마지막 병사가 창을 찔렀다. 항해병이 몸을 틀었다. 창이 빗나갔다. 그리고 칼이 그 병사의 배를 갈랐다. 내장이 쏟아졌다. 하지만 관군도 만만치 않았다. 정충신의 군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창과 칼을 능숙하게 다루었다. 조를 짜서 움직였다. 창병이 앞에 서고 칼병이 옆을 지키고 궁수가 뒤를 바쳤다. 조직적이었다. 임경업의 병사들도 용맹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앞에 병사가 쓰러지면 뒤에 병사가 그 자리를 메웠다. 끝이 없었다. 전황이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항해병이 용맹해도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 병사 하나가 쓰러질 때마다 관군은 둘이 그 자리를 메웠다. 게다가 좌우 양측에서 우회하기로 했던 우리 병력은 제대로 협공을 하지 못했다.
지형이 험해 우회로가 생각보다 멀었고 관군도 그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른쪽 날개에서 비명이 들렸다. 우리 병력이 무너지고 있었다. 관군의 기병이 측면을 찔렀다. 대오가 흐트러졌다.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 명이 도망치자 10명이 따라 도망쳤다. 대감, 물러나셔야 합니다. 한명년이 소리쳤다. 그의 갑옷에는 화살이 몇 개나 박혀 있었다. 팔에도 화살이 박혀 있었다. 피가 갑옷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행히 급소는 피한 것 같았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직. 나는 다시 칼을 휘둘렀다. 적병이 쓰러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적병이 나타났다. 끝이 없었다. 관군은 계속 밀려왔다.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 병사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대오가 무너지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에 공포가 번지고 있었다. 패배의 냄새였다. 그때였다. 항해병 하나가 관군 장수 한 명과 맞붙었다. 칼이 부딪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항해병의 칼이 장수의 목을 베었다. 머리가 땅에 굴렀다. 그러나 그 승리도 잠깐이었다. 관군 병사들이 그 항해병을 에워쌌다. 창들이 일제히 찔러 들어갔다. 항해병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130명의 항해병, 100명이 남았다. 90명, 80명,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 도망치지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 칼을 휘둘렀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전투가 시작된 지 몇 시간이 흘렀다. 해가 떠올랐을 때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사라졌다. 땅은 시체로 뒤덮였다. 우리 병사들도 관군도 모두 지쳐 있었다. 갑옷은 피로 젖어 있었다. 칼날은 무뎌져 있었다. 발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대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한명년이 다시 소리쳤다. 이번에는 그의 말이 옳았다. 이대로 싸우다가는 전멸할 것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병사들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대오는 무너졌고 지휘체계는 붕괴되었다. 퇴각. 그 말을 내뱉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쓰고 짠맛이었다. 입안 가득 죽음의 맛이 번졌다. 나팔이 울렸다. 퇴각 신호였다. 병사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니었다. 도망이었다.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달렸다. 창이 땅에 떨어졌다. 칼이 내팽개쳐졌다. 방패가 굴러다녔다. 관군이 추격해왔다. 말발굽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쿵쿵쿵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화살이 날아왔다. 휙휙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화살. 옆에서 병사가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등에 화살이 박혔다. 앞으로 고꾸라졌다. 얼굴이 땅에 박혔다. 움직이지 않았다. 또 다른 병사가 쓰러졌다. 그리고 또 도망치던 병사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는 순간 나도 화살에 맞을 것이었다. 수고문으로 향했다. 한양을 빠져나가야 했다. 광희문, 지금은 수고문이라 부르는 그곳으로 말을 몰았다. 말도 지쳐 있었다. 거품을 물고 있었다.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한명년이 따라왔다. 수백의 패잔병이 함께였다. 한양거리로 들어섰다. 백성들이 문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다. 어떤 이는 욕을 했다. 역적놈들, 반란군. 한양 백성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 우리가 도움을 청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 병사가 문을 두드렸다. 물 한 모금만이라도.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침묵뿐이었다. 처음부터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던 백성들이었다. 반란군에게 동조하는 백성은 없었다. 거리에는 며칠 전 우리가 붙였던 방들이 찢겨나가 있었다. 백성들은 생업에 충실하라고 썼던 그 방들. 누군가 그것을 찢어 땅에 내던졌다. 말발굽에 밟혀 너덜너덜해진 종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수고문을 빠져나와 삼전도로 향했다. 한강이 보였다. 차가운 강물이 얼음을 띄우고 흐르고 있었다. 며칠 전 인조가 건넸던 그 강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도망치는 길이 되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갑옷이 무거웠다. 가죽 갑옷이 땀과 피로 젖어 더 무거워졌다. 어깨가 짓눌렸다. 목이 뻐근했다. 투구를 벗고 싶었다. 하지만 벗을 수 없었다.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몰랐다. 말도 지쳐 있었다. 발을 절었다. 어디 다친 모양이었다. 거품을 물고 있었다. 눈이 풀려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관군의 추격은 계속되었다. 광주로 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양의 성곽이 멀어지고 있었다. 북악산이 보였다. 인왕산이 보였다. 며칠 전만 해도 내 손에 있었던 한양, 흥안군을 왕으로 세웠던 그곳, 농공행상을 했던 그곳,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졌다. 함께 달리던 병사 하나가
말에서 떨어졌다. 지쳐서 떨어진 것이었다. 땅에 쓰러졌다.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손을 뻗었다. 대감하고 불렀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를 대갈 여유가 없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광군이 따라잡았다. 대감 하던 병사의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끊겨졌다. 칼에 베인 것이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보고 싶지 않았다. 항해병들은 대부분 전사했다. 130명 중 살아남은 자는 10명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 내가 왕으로 만들려 했던 흥안군은 어디로 갔는가? 도망쳤을 것이다. 나처럼. 말 위에서 앞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광주로, 이천으로, 더 남쪽으로. 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었다. 부하들이 날 배신할 것이다. 목을 벨 것이다. 그 목을 인조에게 바쳐 공을 세우려 할 것이다. 장만이 볼만이고 이갈이 꽹가리. 백성들의 말이 옳았다. 나는 요란하기만 한 꽹가리였다. 인조 반정에 선봉에 섰지만 2등 공신이 되었고 영모에 누명을 썼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안연에서 패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등 뒤에서 추격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피처럼 붉은 하늘이었다. 2월 열 하룻날 안연의 전투는 그렇게 끝났다. 나의 반란도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